전 세계 빅테크 업체들이 엔비디아 칩 살려고 난리죠. AI 서버 한 대에 8개씩 들어가요, 칩이. 그러니까 없죠. 이게 그러면 왜 없냐면 코어스라는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 캐파가 너무 부족해요. TSMC는 뭐 놀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증설하고 있는데 수요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이번 달 월간 아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 목소리는 씩씩하게, 그러나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네. 좀 분위기 좀 어떤가요, 요새? 네, 뭐 업황은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외부 변수들이 너무. 제가 또 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건 사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IT이신 그 이용수 대표님은 잘못이 없고, 제가 다루는 이 분야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뭐 FOMC 회의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뭐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고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반도체 지금 이제 어떻게 뭐 얘기를 해봐야 할까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칩스법 가이드레일 조항이 좀 통과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칩스법 이제 세부안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캐파 능력을 5%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레거시 반도체는 10%인데 뭐 국내 반도체 기업이 레거시 쪽은 거의 없으니까 네. 이제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5% 그 이상 증설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확정됐고 그 동안에는 웨이퍼가 월간 기준으로 이제 5%였는데 이게 5%라는 게 뭘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만약에 연간으로 1000K라는 생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1005K까지밖에 못 늘리는 거예요. 생산을. 중국에서는. 네, 그렇죠. 중국 내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번에 확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요거를 월 기준으로 미국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협상력을 발휘해서 연간 기준으로 했어요. 반도체라는 게 월 기준으로 하면 이게 업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0월에 마지막 남은 하나의 허들이 있어요. 그게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반도체 팹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1년 유예를 받았거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10월에 이제 요게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요걸 또 추가 유예 1년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게 아직 불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뭐 1년 추가 유예 받는다라고 자꾸 설레발 치는데 네. 여기 안 좋아요. 주가적으로는. 설레발 치는데 그러면 사람들 다 이게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안 되면 엄청난 쇼크고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뭐 이게 그냥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되면 굉장히 호재거든요. 언론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마지막 허들이 남아있다는 게 첨단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1년 유예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예를 받는다면? 유예를 받으면 이제 삼성 그 낸드 공장, 그 시안에 있는 낸드 공장이나 SK하이닉스의 우시, 뭐 다렌 공장에 이제 팹 설비들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뭐 우시에 있는 팹이 뭐 Y, 1Z, 그러니까 뭐 18나노나 16나노 정도의 공정이었다면 요거를 14나노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유예가 안 되면 장비 자체가 못 들어가요. 그게 이제 또 상당히 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상을 미리 하기보다는 네. 일단 나오고 보는 게 네, 기대 안 하고 있다가 하는 게 낫다. 연장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이제 뭐 기대감을 키워가지고 그렇죠. 야 유예 된대더라 이런 맞아요. 이야기 했다가 안 되는 것보다는 맞아요. 안 된다라는 걸 기본 시나리오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네, 거네요. 뭐 그냥 중립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것만 빼면 뭐 10월 사실 반도체 섹터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네. 왜냐면 이게 어떤 게 좋아요? 일단 이제 우리 지금 촬영 날짜가 9월 26일이잖아요. 네.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10월 6일쯤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특별히 나쁘게 나올 이유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또 코멘트가 좋게 나오면 괜찮은 거고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는 이제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이제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컨콜을 하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뭐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 장비 1년 유예 추가 연장 요것만 해결되면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지난번에도 월간 하실 촬영할 때 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실적 시즌 그러면은 한 10월쯤 생각하는데 이게 마이크론은 기준이 좀 달라서 네네.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보통 뭐 한 달 정도 빨리 네.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 또
볼만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단서를 재확인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디램에 대한 그 가격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지금 마이크론은 HBM 쪽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론 쪽에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전통 수요,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뭔가 수요가 개선됐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죠. 이게 이제 어떤 식의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가격,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HBM 쪽이 너무 존재감이 없잖아요. 네, 지금 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완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거의 합치면 90% 맞습니다.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마이크론이 작년 기준으로는 10% 마켓 시어인데 아마 올해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거고, 그치. 아마 여기는 내년에는 5%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그러면은 HBM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긴 아마 할 거고. 내년 초에 아마 양산 계획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죠. 그러네, 가서 도와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전화 오겠네. 네네. 네네. 네. 그 HBM에 대한 이제 증설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양산 계획, 그리고 디램 가격 등등 이제 전반적인 가격 동향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10월 27일이니까 사실 이제 그 9월 말이 되는 거고 아마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언제쯤 될 것 같은데 좋은 실적이 나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3대 수요차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서버, 모바일, PC 이렇게 나누는데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TV, PC 수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쪽은 어떤가요, 지금? 네. 일단 재고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감사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특히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서버 그러면 무조건 HPC, AI 반도체 쪽 그쪽만 보잖아요. 네. AI 서버 쪽. 근데 이제 지금 전통 그 서버 쪽 수요 있잖아요. 네. 엔터프라이즈 향이나 뭐 금융회사들 전산실 투자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이 되게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재고들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재고 수준이 적정 재고 수준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추가 주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서버 업체들 재고가 연초만 해도 한 14주에서 16주 정도까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 한 7에서 8주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모바일이 제일 못 나뉘거든요. PC 쪽은 저 지난 시간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10이 이제 서비스 종료되고 윈도우 11 이제 새로 OS가 되면 요 교체 수요가 일어나요. 여기에 맞춰서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의 칩셋이 새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첫 본문을 연 게 그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라는 칩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PC 쪽은 좀 수요가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일 문제인 거는 모바일이죠. 모바일이 이제 지금 3년 연속 역성장이고 내년에는 좀 돌아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요. 모바일 쪽 특히나 이제 중국 쪽 모바일 스마트폰 업체들 있잖아요. 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재고가 거의 바닥 수준까지 많이 와 있어요. 지금 3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평소 적정 재고가 6에서 8주 정도 된다 그러면 네, 요게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확실하게 막 주문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이슈는 삼성전자가 4분기 모바일 디램 고정거래 가격을 20% 인상을 했거든요. 4분기? 네, 4분기. 보통 이제 그 스마트폰 모바일 쪽은 분기 단위 내고예요. 그래서 3개월마다 내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버 쪽 그런 쪽은 월 단위 내고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바일 쪽이 좀 더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20%나 올렸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그만큼 너무 많이 빠지셨으니까. 그래도 20%면 티도 안 어디야? 나요. 그런데 20% 올려도. 그래도 지금 뭐 물량 구조인데 가격이 이게 어딥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반도체 업황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재고 수준이잖아요. 네네. 재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주문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재고가 좀 안정화됐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달 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화웨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화웨이가 3년 만에 이제 프리미엄 그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이게 이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야 이게 지금 이걸 만들어냈다고 막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중국은 축제죠. 그 미국의 지금 어복한 이 제재를 뚫고 네. 결국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한 거거든요. 뭐 이게 수율이 엉망일 거예요. 아마 수율은 뭐 15%, 50%뭐 수율밖에 안 나올 텐데. 15%면은
진짜 만든 거에서 네, 그렇죠. 85% 버렸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야, 이게 신기하게 이게 잘 나왔네. 그렇죠. 그런 거 모아서 만든 그렇죠. 거네요. 원래 만들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정부가 돈을 이렇게 좋은 쏟아서 데 대주니까 뭐 예전 스타크래프트 할 때 무한 미네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대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율이 15%면 정말 다 물량인데, 거의 다 야, 요거 보여주는 잘 나왔다, 요거 잘 나왔다, 그렇죠. 가져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럼에도 이제 자력갱생에 성공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칩 설계를 잘해요. 그러니까 설계는 잘하는데 파운드리를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원래는 2억 5천만 대까지 스마트폰 내고 그중에서 프리미엄 쪽도 꽤 괜찮게 팔았는데 미국이 TSMC한테 화웨이 AP 생산해주지 마라고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못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내놓은 거고, 요게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 중신구어지라는 회사하고, 그 회사는 14나노까지밖에 기술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7나노 성공한 거고, 여기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TSMC하고 삼성을 거쳐가 슈퍼 엔지니어가 한 분 계세요. 량명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명순. 량멍숭. 양멍순. 네. 네, 그분이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제품은 나올 거예요. 나올 네네. 건데 이게 이제 얼마나 나올 거냐. 요게 이제 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율이 지금은 뭐 15%, 50%라고 하는데 웨이퍼에서 얼마나 양품이 많이 나와서 화웨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애플이 제일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화웨이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마켓시어가 거의 다 빠졌을 때 그쵸. 삼성도 내심 기대했단 말이에요. 우리 쪽으로 오나? 그렇죠. 갤럭시도 좀 사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대부분 아이폰 샀거든요. 중국 사람들. 진짜 삼성 걸 안 사고 정말 극단적으로 아이폰만 사더라고요. 그 요즘에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다 아이폰만 그러니까요. 사고 싶어 하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슈가 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반도체가 야, 이게 뭐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좀 뭐 거슬리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잘 많이 생산되는지도 중요한데, 이게 성능이나 이게 시장 반응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국 반응 혹시 좀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일단 이제 그 기린 그 9000S라는 칩이에요. 7나노. 칩 이름이. 네. 9000S라는 칩이고, 프로세서 성능, 그러니까 CPU나 뭐 이런 GPU 성능은 2018년에 나온 아이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8년 수준이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폰 12 뭐 프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아이폰 12나 지금 제 쓰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충분히 이제 국뽕도 좀 있으면 주면 충분히 살만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통신 속도잖아요. 네네네. 5G 이제 그동안 이제 5G 칩을 설계를 해도 생산을 못 하니까 5G 칩도 선단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직접 이제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거의 애플의 최신 폰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구나. 네.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와 비슷한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쓰지 마라, 솔직히. 뭐 이런 이야기. 애플 거 지금 쓰면 되겠니?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거 싸우는 거 안 보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향은 좀 어때요? 지금 애플에서도 한방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주가적으로는 영향이 있었죠. 애플이 사실 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꽤 많이 빠졌고 많이 밀렸고, 실제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생산량이죠. 수율이 얼마나 그 AP가 중요하니까 AP 생산량이 얼마나 될지가 중요한 거고, 사실 중국이 이제 연간 스마트폰 신규 수요라고 하면 2억 5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2억 5천만 대 중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격 생각 안 하고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들. 그쪽 수요가 한 20%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2억 5천만 대 중에 20%면 한 5천만 대 정도 되죠. 5천만 대 중에서 한 4,500만 대에서 4,700만 대가 아이폰이에요. 그러네. 네. 거의 다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이번에 그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가 한 300만 대에서 500만 대 나온다 그러면 애플한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왜냐하면 애플의 10% 얹어니까요. 전체 그 애플 아이폰 판매에서 20% 비중이 중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500만 대 정도의 영향이 온다는 거는 사실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
항상 아이폰 신규 출시되면 국내에서 같이 따라오르는 회사 두 개 있잖아요. 네. LG 이노텍하고 BH. 네. 최근 재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 또 이 바로미터가 될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와, 잘 팔린다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약간 이번에는 중국의 메이트 60 프로도 네네. 있고 화웨이 이런 노이즈들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의 이제 규제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좀 약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됐습니다. 근데 좀 노이즈가 있다고요? 이게 네네. 어떤 노이즈가 있나요? 일단 3나노 공정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TSMC에 그러면 그동안에 뭐 7나노부터 5나노, 4나노 뭐 거침없었거든요. 근데 삼성은 4나노에서 삐걱삐걱 하다가 퀄컴이라는 고객사까지 뺏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3나노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애플 A17 프로라는 네이밍이거든요. 이번에는 바이오닉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A 프로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프로하고 프로 맥스 시리즈만 들어가요. 네. 요게 3나노로 TSMC N3 공정으로 만든 건데 A16 바이오닉 대비해서 성능 개선도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전에는 전작 대비해서 25%, 30%씩 막 개선됐는데 이번에는 싱글코어는 13%, 멀티코어 16%, 이 정도밖에 개선이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막 고성능 게임 돌려보니까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생겼죠. 네. 그래서 TSMC도 3나노는 되게 어려운가 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TSMC의 마지막 핀팻 공정이에요. 3나노라는 게. 그래서 삼성은 3나노부터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전환을 했고 TSMC는 3나노까지는 하고 2나노부터 전환하겠다라고 한 건데 만약에 삼성의 GAA, 3나노 GAA가 잘 나오면 삼성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이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TSMC가 조금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반도체에서 이제 발열이 난다. 이거는 좀 큰 이슈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우리 삼성전자도 발열 이슈 있고 막 그렇죠. 상당히 뭐 다 바꿔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테스트를 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게 중국 쪽 테스트 그런 벤치마크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품이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쓰고 나서 이제 반응들이나 이런 것도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세계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과 화웨이의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이 부분이 반도체 시황 그리고 이제 전체 IT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앞서서 이제 TSMC 선단 공정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거 뭐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지난번에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간단하게만 배경 설명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미세 공정이라 그러면 선폭이잖아요. 그 선폭이 어디서 나오냐면 트랜지스터의 폭이 선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랜지스터 폭이 28나노면 28나노, 14나노, 뭐 10나노 이런 식으로 계속 좁아지는데 예전에 뭐 크게 어떤 무어의 법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트랜지스터 집도가 줄어드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게 한 40나노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트랜지스터라는 게 스위치 역할을 하거든요. 네, 불이 켜졌다 꺼졌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끄면 전자가 통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껐는데도 통화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게 숏 채널 이펙트라고 요게 이제 스위치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게 계속 너무 작아지니까. 가까워서. 맞습니다. 너무 작아져서 그런 건데 이게 솔직히 이제 대표님이 40나노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40나노가 장난 엄청나게 작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요거 머리카락이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작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간섭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SiO2라는 그 절연막 가지고 이제 스위치 그런 걸 했는데 안 되니까 소재 세트를 바꿨어요. 그래서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걸 썼죠. 하이K라는 소재를 가지고 유전율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메탈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이제 쓴 건데 그거 가지고 또 40나노, 28나노까지 잘 썼어요. 그런데 요게 또 14나노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소재 세트 바꾼 거 가지고 이제 14나노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40, 14 이렇게 좀 걸렸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딱 허들이 걸린 거죠. 그때부터 소재 세트 바꿔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 수도꼭지라고 할게요. 이 스위치가. 근데 수도꼭지가 이제 한 개 가지고 안 되니까 세 개를 써야겠다. 라고 해서 핀팻이라는 트라이 게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핀팻이 트라이 게이트. 그러니까 수도꼭지 세 개를 단 거예요. 너무 작아지니까.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잘 했는데 요게 3나노 오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SMC는 3나노까지는 수도꼭지 세 개 가지고 돼. 삼성은 안 돼. 그래서 삼성은 수도꼭지 4개 단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래서 이제
전자 요거를 잘 막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발열이 나는 게 전자가 안 튀어나가야 되는데 막 튀어나가니까 발열이 나는 거거든요. 너무 이게 미세 공정으로 가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 40나노, 뭐 17나노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네네. 하는데 3나노에서 걸렸는데 네네. TSMC와 삼성전자의 선택이 좀 달랐던 거죠. 달랐던 거죠. 네. 어떻게 달랐던 거예요? 삼성은 3나노부터 게이트 올라운드. 나는 좀 다른 걸로 바꿀 네네. 거야 이렇게 한 맞습니다. 거고. 기존 핀팻 안 쓰고 게이트 올라운드로 간 거고 TSMC는 3나노 여기까지는 한번 해볼게 네. 라고 했는데 그게 들어간 아이폰에 지금 약간 열이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이번에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떻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일단 3나노 핀팻은 생각보다 별로인 게 확인됐고. 그건 확인됐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그거죠. 삼성의 3나노 GAA가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삼성은 바꾼 거 잘 되나 이런 거네요. 근데 이제 삼성이 지금 3나노에서 만들고 있는 칩이 비트코인 채굴 칩이에요. 중국산. 그러니까 사실은 TSMC는 AP잖아요. AP는 굉장히 고성능 프로세서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 칩은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비교가 되려면 삼성이 3나노 GAA 가지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를 양산했을 때 전성비나 이런 것들이 발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삼성이 올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군요. 와, 이게 그러면은 이제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비트코인 채굴칩에 뭐 성능이 낮은 거에 성공하더라도 잘 된다. 이거 성공하더라도 또 문제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지, 또 여기서 어드밴스드 패키지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공정, 선단 공정만 잘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TSMC에 또 하나의 무기가 있죠.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이제 그 모바일 AP 쪽에서는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넘어야 돼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네네.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와서 애플의 AP를 뺏기게 된 그 기술이 있는데 그게 팬아웃 WLP라는 기술 때문에 2016년에 애플 AP 물량이 TSMC로 100% 갔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 안 되고 있죠, 삼성. 아직. 그래서 최근에 팬아웃 WLP를 TSMC에서 개발했던 사람이 있어요. 린징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성 부사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장수를 적의 장수를 스카우트 한 거예요.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옛날에 삼국지 못지 않아 정말로. 그죠? 이제 장군들 한 명씩 뭐 장군 여기서는 장군은 이제 그 엔지니어들인 거지.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셨군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TSMC가 부글부글 거리고 있죠. 저렇게 하면 상도이가 아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상도이가 어딨어 전쟁인데. 그렇죠. 예전에 14나노 핀팻 개발할 때도 그 지금 SMIC에 가 있는 량멍숭이 사실은 삼성에서 14나노 핀팻을 개발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삼성이 원래 그런 거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제 팬아웃 WLP는 좀 이제 린징청이 좀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죠. TSMC의 이제 그 어떤 AI 반도체 쪽에서 뭔가 가져오려면 코어스가 돼야 되죠. TSMC 코어스. 네.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삼성에는 아이큐브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만약에 그것까지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까지도 사실 검토할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요거는 루머성이긴 한데 엔비디아가 삼성 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으로 테스트 중이다. 라고 이제 해외 뭐 테크 트위터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루머가 좀 돌긴 했어요. 근데 뭐 팩트 확인은 안 되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9월 말이고 이제 추석이 앞당겨져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우리 이제 투자자의 시계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긍정적이어가지고 올해 뭐 망했더라도 그렇죠. 내년엔 잘 될 거야. 내년에 잘 될 거야. 맞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반도체 주식 중에서 가장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전공정.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하도 이제 후공정 하니까 전공정은 너무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지난번에는 심지어 ASML도 무용론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안 맞습니다. 좋아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연말 연초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공정, 전통 수요 쪽에서 뭔가 이게 되려면 우리 PC하고 모바일이다 이런 일반 수요가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드밴스드 관련주들이 사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편안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그렇죠. 전공정 쪽은 그래도 굉장히 싸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전공정 쪽으로 이제는 관심이 조금씩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사실은 신규로 편입하기 좋죠. 네, 전공정 관련주들이. 반도체 중에서는 네네.
좀 그 주가가 덜 오른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 전공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얼핏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번에 감익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네. 그럼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은 뭐 굳이 또 뭐 장비를 또 가져올 필요가 있나? 있던 장비를 안 쓰던 게 있으면 이거 채우는데도 시간 많이 그렇죠. 걸리지 않나요?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한국 시장 특성이 네. 땡겨오잖아요. 그래도 결국에 그렇죠. 수요가 그러면 이제 돌아서면 이제 감산이 종료되고 우리 그 금리하고 똑같죠. 맞죠, 금리가 맞죠. 이제 지금 꼭지니까 네네. 이제 조만간 금리 내려갈 거야라고 해서 땡겨오잖아요.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감산 중인데 열심히 네네. 뭐 이렇게 감산 중인데 무슨 장비를 사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감산이 끝나면 또 갑자기 쇼트지가 나면 또 장비 사겠지. 네. 이런 희망회로를 돌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 반도체 업황은 워낙 똑똑하신 분이 많고 업데이트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한 6개월에서 뭐 심지어는 막 몇 년, 그러니까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그 정도를 앞당겨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먼 미래를 이번 생각하시면서. 6개월, 9개월로 땡겨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6개월 이제 정도. 내년 만약에 9개월 땡겨온다 그러면 EQ 내년 6월, 3월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7월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여름이네. 그때 되면 투자 많이 하겠죠. 그걸 땡겨오는 거죠. 주가에. 그렇구나. 네. 근데 안 맞으면 어떻게 근데? 안 맞으면 또 안 맞으면 또 다시 희망회로.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예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다시 희망회로. 투자자들 잘하는 거 네, 울면서 버티기. 근데 역시 이제 주식 투자는 긍정적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빠르다라는 네네. 것도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공적 섹터에서 그래도 아시님이 좀 주목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좀 주가가 지금 그래도 최근에 주목받은 거는 두 회사예요. 이제 심텍이라는 회사하고 유진테크라는 회사가 좀 주목받을 만한데 심텍은 사실은 대덕전자나 뭐 해성DS 이런 업체들이 오를 때 얘 혼자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의 절반이 중국향 모바일이에요. 멀티칩 패키징이라는 그 이제 MCP 쪽이기 때문에 얘만 못 갔는데 지금은 반대로 얘만 오르고 대덕전자하고 해성DS 같은 업체들은 오히려 내리고 있죠. 그래서 심텍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통 메모리 쪽 수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전공정에서 증착 장비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LPCVD나 ALD 같은 장비를 하는데 뭐 유진테크도 최근에 뭐 흐름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전공정 중에서 케미칼 업체들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진 세미캠이나 이제 솔브레인 같은 업체. 왜 그러냐면 이 회사들은 사실은 감산이 되면 쥐약이거든요. 감산이 되면 케미칼 납품이 줄잖아요. 그런데 조만간 감산이 종료되고 다시 증산이 되면 본업이 좋아지죠. 그리고 얘들이 하는 신규 사업들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나 이런 쪽 관련이 높아요. 솔브레인이 하는 게 지금 게이트 올 어라운드 습식 시각하는 초상계 애천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상계 애천트 낸드 쪽에서 수요가 주니까 이걸 다 두들겨 맞았는데 낸드도 다시 정산이 되고 그리고 GAA까지 잘 되면 괜찮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추가적인 알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GAA가. 이게 또 몇 달 뒤에 우리 예전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한 방송처럼 또 엄청난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근데 전공정 섹터를 얘기할 때는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장비냐 소재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긴 맞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장비를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소재는 바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장비도 그동안 이제 제일 못난이가 원익 IPS라는 증착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원익 IPS도 의외로 괜찮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원익 QNC 같은 이제 어떤 파츠, 소모품을 하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도 좋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가동률이 올라가면 바로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역발상 투자를 하기로 맘먹었다면 아예 그냥 안 좋은 애들을 그렇죠.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월간 하신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AI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의 주식하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엔비디아가 뽑힐 것 같아요. 이제 시가총이 또 큰데 너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관련해서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더컷을 했다 이런 루머들이 좀 있었나 봐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사실 전 세계 빅테크 업체들이 엔비디아 칩 살려고 난리죠. H100이라는 칩이 지금 다 너무 필요한데 공급이 너무 안 되죠. 쥐어 짜서 만들어도 올해 50만 개고 내년에 150만 개, 200만 개거든요. 그런데 AI 서버 한 대에 8개씩 들어가요, 칩이. 그러니까 없죠. 이게 그러면 왜 없냐면 TSMC 때문이에요. TSMC가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한데 그 코어스라는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 캐파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2.5D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캐파가 너무 부족하죠. 그러면 TSMC는 뭐 놀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증설하고 있는데 그 수요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공급.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요거 때문에 설비 발주를 30% 추가를 발주를 했다고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한 게 한 두세 배인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30% 더 추가 발주했다. 어디서 발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만 협력사들한테 장비 발주를 했답니다. 코어스 쪽.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정리를 하면은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칩이 있는데 네네. 이 칩의 병목이 어딘가 봤더니 TSMC 코어스 쪽인 네네. 거고 네네. 그러니까 TSMC가 야, 더 갖고 와라고 네네.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쇼티지가 난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만약에 진짜 오더 컷을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문해놓고 받는 데까지 인도 받는 데까지 지금 거의 40주 걸리거든요. 40주. 네네.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쇼티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오더컷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더 이상 이제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들 AI 발전을 못 시키니까 자체 설계 칩을 쓰는 업체도 있고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D1이라는 도조 칩을 더 추가로 냈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만 원활하면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엔비디아 칩 수급만 원활하면 우리는 그냥 H100이나 GH200 같은 거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원활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도조 칩을 2025년까지 대량으로 발주를 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솔직히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H100이나 A100 같은 거는 아예 미국에서 금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A800, H800이라는 중국향 칩을 만들어서 파는데 요것도 지금 쇼티지예요. 그래서 너무 공급이 부족하니까 막 중국에 암시장 생기고 성능은 절반 이하인데 가격은 더 비싸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인텔의 가우디2라는 AI 반도체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라도 쓰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오더컷 이런 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엔비디아의 오더컷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로 가서 줄을 많이 서 있는데 줄 많이 서 있다가 대기폭이 그냥 저 옆집 가서 먹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네, 이탈자들이 좀 생겨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엔비디아의 주가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장사 잘 되나 보다 했는데 줄이 어쨌든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가격의 협상력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100 같은 칩이 사실은 한 $50,000 정도에 팔리거든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이 넘어요. 칩 하나에. 칩 하나에. 네. 근데 사실 그거 재료비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0-80% 남겨 먹거든요. 칩 하나 팔면. 그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싶겠어요.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TSMC가 밉겠죠. 그래서 TSMC한테 어떻게 하냐면 슈퍼 핫런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급행료 주고 다른 애들 팹을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까지 하고 있는데도 지금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TSMC뿐만 아니라 TSMC에서 이런 병목이 생기면 우리나라에는 뭐 HBM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조금만 잘하면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근데 그 조금을 잘 못하는 거죠. 진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역시 그래서 누구 어디 장수라도 데려와서 하면 안 되나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 절호의 찬스에서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살려야 되는 거죠. TSMC,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70-80%나 남길 정도로 가격 협상력이 있는 상황에서 물건만 만들어 오면은 정말 떼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데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는 급행료까지 내고 막 팹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쩌리들 어떡하죠? AMD하고 뭐 인텔 같은 업체들은 우리도 필요한데라고 하던데 좀 더 기다려봐.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삼성 쪽에 이제 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9월 중이었나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삼성전자의 좋은 소식이 한번 전해지면서 주가가 한번 뭐 6%인가 7%가 오른 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HBM3 그리고 이제 아이큐브 턴키 그때도 이게 IT 그 이용수 대표님이 그 전 IT 신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삼성전자 잘 되면 턴키로 받을 수 있어서 이건 좀 의미가 있다. 이거 지금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아직 모르나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약속은 했어요. HBM3는 우리 9월 중에 양산하겠다. 그거는 이제 경계현 사장이 공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삼성이 어떻게 코멘트 나올지가 되게 궁금하고 그게 아마 뭐 10월 중에 나오겠죠. 뭐 9월에 양산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턴키에 대한 윤곽도 어느 정도 나오겠죠. 아마 삼성이 정말 수율이 뭐 20-30% 나오더라도 생산만 하면 시킬 것 같긴 해요. AMD 같은 업체들은. 네, 턴키 같은. 턴키가 20-30%라도? 네, 20-30%라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만들어줘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중국 얘기할 때 15%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을 못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그 공급의 병목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고 그래도 TSMC 코어스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삼성밖에 없거든요. 삼성이 이제 iQube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이 조금만 잘하면 큰 기회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네. 정말 조금만 잘해주시면. 네, 조금만 잘하면. 근데 이제 주가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네. 야, 조금만 잘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네. 주가가 웬만해서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뭐 잘 안 되더라도 삼성의 공식적인 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하면 관련 밸류 체인들은 주가가 오히려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도 잘했으면 좋겠고 말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HBM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후발주자가 돼버리는 상황인데 마이크론 네. 이제 내일 실적 발표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HBM3 양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 수혜주는 없을까요? 아마도 국내 H 장비 업체는 본더를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다 하니까 한미반도체겠죠. 네. 한미반도체의 본딩, TC 본딩 장비는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고려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한미반도체가 이걸 또 어떻게 할지는 잘 할 수 있을지 뭐 등등. 근데 지금 하이닉스 쪽 물량이 지금 너무 많죠. 밀려 있어가지고 네, 그걸 또 어떻게 할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손이 부족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는 엄청나게 큰 산업이 아니었잖아요. 어드밴스 패키징이. 근데 갑자기 엄청난 산업이 됐어요. 그런데 서플라이 공급하는 업체들이 독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다 하나씩 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도 장비 다 가져와. 그러면 딱 세팅하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얘도 병목이라 그러고 얘도 병목이라 그러고. 야, 그러니까 이게 밸류 체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이제 어쨌든 앞선 시간에 전공정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후공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올해 주식시장이 정말로 핫한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흐름은 아마 당분간 좀 지속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뭔가 또 상승 추세를 다시 그린다 그러면 거기 친한 업체들 있잖아요. 뭐 일본에는 디스코, 이비덴, 그리고 네덜란드 베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은 다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조정 받았기 때문에 더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더 세게 가려면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이런 진짜 수주를 받는 그런 뉴스 흐름들이 나오면 더 대박이죠. 그거는 이제 정말 한국 주식시장을 굉장히 흥분시켜 놓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네.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매크로의 관점에서 조금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파월도 그렇고 중앙은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금리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또 미국 입장에선 AI가 너무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TSMC가 빨리 만들어줘서 삼성전자가 빨리 만들어줘서 엔비디아가 칩 많이 만들고 이거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아마존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생산성을 혁신을 만들어내야 금리도 그만 올리고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진정되고 이게 다 묶여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병목이 여기저기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는 것도 매크로 관점에서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사태. 그쵸. TSMC한테 저렇게 의존도가 높으면 좋지 않구나. 그러면 이제 한국을 좀 키워야겠구나. 아니면 인텔을 키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지금 국가의 전략을 세우는 입장에서 AI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야 제가 저걸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러고 있으면 되냐 그러면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삼국지도 생각나고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